툴바는 뷰의 툴바스에 있어요. 여기에 또는 여기 빈칸 위쪽에 우클릭하셔도 나타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뷰의 툴바스에서 Getting Started 갖고는 부족하니까 밑에 있는 라지 툴 세트 두 개가 겹칩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탠다드, 스타일, 태그, 뷰 저기 없는 것들만 그리고 이제 소스 받는 웨어하우스 뭐 요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녀석은 드래그해서 한 줄로 놓고 요게 이제 화면이 툴바 몇 개 놨는데 꽉 찼잖아요. 툴바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위한 거고 옵션에 라지 아이콘을 끄면 툴바 크기가 조금 작아지니까 나중에 이제 좀 뭐 지형도 만들고 이러려면 툴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기본 명령어가 아니라 뭐 루비라고 하는 또 확장 프로그램도 쓰셔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건 이제 트레이예요. 이거 혹시라도 이제 내가 뭐 실수로 닫거나 이러시면 쟤는 윈도우의 디폴트 트레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쇼 트레이 하시면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요 트레이 항목들은 요거 클릭하거나 지우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요거 지금 셀렉트잖아요. 그죠? 요거 선택. 이 녀석은 단축키로 쓰시는 게 일단 제일 빨라요.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치시면 요게 셀렉트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쓸 명령이 뭐 사각형이랑 그 다음에 푸시풀 그 다음에 라인 예전에 뭐 맥스 해보셨으니까 뭐 축 개념은 아시잖아요. 그죠? 뭐 빨간 쭉, 녹색 쭉, Z축이 X, Y, Z 내가 만약에 해서 일단은 라인으로 시작점은 아무데나 긋고 그리고 이제 그 축에 날아나면 이렇게 딱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빨간색일 때 딱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뭐 단위가 지금 보면 밑에 창에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밑에 창이 가려졌어요. 어떻게요? 올려야지. 요게 지금 최대화를 누르게 되면 요게 최대한 거예요. 그죠? 창이 넓다 보니까 요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기가 숫자 창입니다. 그래서 라인은 단축키가 L이겠죠. 긋고 축에 나란하게 그으려면 빨간색일 때 내가 뭐 15m짜리 뭐 12m 그럼 12,000 엔터 이렇게 내리고 휠 위아래로 굴리면 줌인 줌아웃 또 역시나 이거 녹색일 때 또 그려야 되죠. 그래서 내가 뭐 6,000 그러면 6,000 엔터. 근데 이제 내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탁탁 걸리는 느낌은 드는데 축을 고정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방향키가 4개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캐드의 F8처럼 이렇게 스냅이 걸려서 딴 데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추천 몰라도 여기 클릭하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이 빨간 축 4개 중에 주로 3개를 많이 써요. 오른쪽이 R, 레드, 왼쪽이 그린, 위쪽이 블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GB라고. 내가 라인을 그릴 때 마우스 움직이고서 오른쪽 누르면 빨간색으로 왼쪽 누르면 녹색 Y축으로 밑쪽 누르면 파란색 쪽으로 고정이 돼서 상당히 정확하고 편하게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렉탱글 요거 사각형 그리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내가 뭐 4번 그려야 되지만 렉탱글은 2번만 하시면 되잖아요. 렉탱글 요거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전 클릭하고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는 그냥 마우스만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반대편 여기 잡혀 있죠. 여기를 이제 빨간 데부터 먼저 12,000, 6,000 엔터. 스케치업은 마이너스는 입력 안 해요. 그냥 내가 라인을 그리고 이쪽으로 그린다고 그러면 그냥 방향만 알려주시면 되는 거지 왼쪽으로 간다고 해서 뭐 캐드처럼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결국은 크게 두 개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엔 이렇게 내가 이제 뭐 원은 당연히 뭐 요거겠죠. 근데 원 그리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캐드는 완벽한 곡선인데 스케치업은 완벽한 곡선을 못 그려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서클 딱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사이드가 기본적으로 24조각이에요. 그 얘기는 24각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검정색일 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각형이다 보니까 반지름이 제대로 안 나와요. 반드시 빨간색이나 녹색일 때 원을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방향 정해주고 이제 반지름을 입력을 하겠죠. 근데 아무렇게나 내가 클릭을 하시고 반지름이 2000이에요. 2000 엔터. 클릭하더라도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값이 바뀝니다. 렉탱글도 마찬가지예요.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 있어 얘는. 근데 내가 이 녀석을 나중에 이제 기둥을 세우거나 이렇게 입체를 만드는 게 요거 푸시풀이에요. 요거 클릭하시면 해당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제 이렇게 이 면을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위쪽으로 뭐 3000 엔터 이렇게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얘도 한번 올려보죠. 클릭하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마우스만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아니다. 위쪽으로 마찬가지로 뭐 5000 이렇게 올리면 올리고 나니까 이거 너무 각이졌어. 이거를 부드럽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올리시면.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뭐 명령어 취소는 뭐 컨트롤 Z나 아니면 요거예요. 언두. 올리기 전에 요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요 등록 정보 요소 정보 창이 있어요. 우클릭하시면 저 창이 뜨는데 이미 떠 있죠. 그럼 여기 얘는 서클이고요. 반지름이 2000이고 세그먼트가 24고 원 둘레가 이거라고 나와요. 요때 올리시면 되는 거죠. 활성화가 되니까. 내가 뭐 12에 배수해서 48이다. 몇백씩 올리시면 안 돼요. 몇백씩 올리시면 안 된다고요. 너무 예,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용량만 늘어나니까 스케치업은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용량이 일정 용량을 넘어가면 굉장히 느려져요. 용량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리 하신다면은 올려도 이렇게 좀 부드럽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몇백을 줘도 확대하면 각이 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너무 뭐 높게 주시면 마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스케치업은 우리가 이제 요게 푸시풀이잖아요. 한 번에 하나만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깍두기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번에 푸시풀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기본 기능이 안 돼요. 예, 스케치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니까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후진 프로그램이에요.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선이랑 호, 원 정도밖에 없어요. 얘가 뭐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곡선 명령어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익스텐션이라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캐드의 리습처럼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말 뭐 실무에서는 모델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없다는 거죠, 기능이. 네. 이렇게 이제 사각형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폴리곤 뭐 다각형인데 클릭해 주시면 여기 사이드 수가 나옵니다. 요거 내가 지금 육각형인데 5 엔터 치면 오각형, 8 엔터 치면 팔각형. 그거 미리 클릭을 해주시고 바로 요 사이드를 입력하시고 원이랑 똑같습니다. 그려주신 다음에 푸시풀 해주시면 결국은 원이랑 다각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홀을 그리는 방법이 뭐 아크, 2포인트 아크, 그 다음에 3포인트 아크, 파이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2포인트 아크를 많이 써요. 홀을 그리는 방법이 이거는 지금 이제 중심을 물어보죠. 이렇게 클릭하고 시작점 한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지금 보시면 너무 각이 져 있죠. 미리미리 이 녀석들은 적당한 값으로 올려주셔야 된다. 이런 선들을 지우는 거는 요 지우개 이레이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지우시고 당연히 푸시풀은 P겠죠. 이렇게 클릭하는데 이 높이를 지금 제가 모르잖아요. 원기둥 높이를. 근데 얘는 굳이 몰라도 돼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높이가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가져가면 이렇게 참고를 해서 지가 알아서 높이를 맞춰준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이제 2포인트 아크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스케치업에 없는 명령어가 캐드에 필렛 있죠. 캐드 하시죠?
네, CAD 필렛이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 위에서 제가 요거 탑뷰로 볼게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선들을 붙여주거나 라운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어 얘는.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을 그리시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라인을 차라리 교차를 시키시면 여기 선이 끊겨요. 그래서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만 얘는 이어서 붙일 방법이 없어요. 익스텐드도 없고 막 이제 2D 명령이 아예 없어요. 옵셋 말고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연장해서 그려줘야 되니까 그죠? 선은 끊어서 그리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끊어서 그리게 되면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우고 중간에 약간 선이 여기 끊겼잖아요. 그죠? 선을 같은 자리에다가 몇백 개를 그려도 하나만 남아요. 근데 중간에 선을 끊게 되면 여기가 끊긴다. 이렇게 그죠? 끊기잖아요. 그래서 푸시풀을 해보시면 그 끊어진 부분이 이런 이상한 점이 선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라인이 끊긴 점. 그래서 지우개로 또 지워줘야 되는 그죠? 이렇게 그럼 선이 다시 하나로 되는 거죠. 선이 중간에 가다 말면 선이 끊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자리에다가 내가 100번 뭐 그려도 하나만 남는다. 그리고 면을 내가 이렇게 선택을 요 선택 그죠? 한 번 선택하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상 연속 선택하는 거랑 달라요. 한 번은 면만, 더블 클릭은 면이랑 엣지, 세 번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 번만 선택해서 내가 델 키를 누르면 면만 지워져요. 더블 클릭하면 엣지까지 돼 있잖아요. 예, 비슷하지만 델리트 누르면 이렇게 다 지워져요. 요 선이 그죠? 결국은 면을 이루는 엣지잖아요. 그죠? 요 선 하나만 지울 수는 없어요. 이게 지워지는 순간 면이 두 개가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는 전부 다 선택할 때는 트리플 클릭 이상 한 번, 두 번, 세 번에 따라서 선택되는 게 다르다. 그러면 선택을 더해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 다음 거 선택하면 선택이 없어지거든요. 선택을 더해주는 건 컨트롤 키를 누르면 누르고 있으면 이제 플러스 표시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잖아요. 선택하는 게 계속 더해집니다. 그럼 거꾸로 빼는 건 컨트롤이랑 쉬프트 조그맣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선택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빼도 엣지는 아직도 선택이 돼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면이랑 이런 엣지랑 따로따로 선택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우는 건 뭐 당연히 이렇게 드래그해서 델 버튼 누르시면 딜리트 누르시면 바로바로 지워지겠죠. 그럼 내가 얘를 이제 이게 둥글게 하고 싶잖아. 필렛으로. 그럼 우리는 반지름 주면 되는데 내가 반지름이 200인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형을 이제 메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스케치업에는 어디 찾아봐도 필렛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요 아크로 그리려고 그래도 원의 중심 정해야 되고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줄자라는 게 있어요. 테이프 매저 줄자. 요 녀석이 거리를 재는 게 일단 기본 기능입니다. 클릭하시면 좀 이게 엔드포인트 클릭하시면 9510 이렇게 꼭지점을 클릭을 하시면 거리 재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가이드라인. 스케치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심선 이렇게 그리고 그 녀석을 옵셋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벽체를 양쪽으로 그려서 트림이랑 뭐 필렛 해가지고 이렇게 벽체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얼마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요 라인들을 다 옵셋을 해서 기준선을 세우는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테이프 매저 요 줄자가 가이드라인을 역할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 엣지에서 내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움직여 오시면 여기 점선으로 가이드라인이 생겨요. 옵셋 대신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여기 치수가 나오거든요. 대충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500만큼 엔터. 위쪽에서 또 꼭지점에서 하시면 안 생겨. 가이드라인이 포인트만 생기니까 반드시 엣지에서 500만큼
그러면 요 녀석을 내가 얘나 또는 이 투포인트 아크가 뭐예요? 1, 2에서 볼록한 정도를 만드는 아크 방법인데 이 녀석은 여기 클릭하게 되면 보라색이 되죠. 네. 이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면 정리가 돼요. 이러면 이게 반지름이 500인 아크로 이제 필렛을 하신 거죠. 그럼 나머지도 또 그렇게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스케치업이 뭘 지원하냐면 여기 투포인트 아크일 때 꼭지점에서 좀 멀리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방금 전에 했던 값을 얘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지금 가이드라인 띄우는 거랑 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각형 하나 그리셔가지고 사각형 R 단축키 눌러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클릭해서 이미지 클릭하고 그죠? 조금 넉넉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줄자 단축키는 T예요. 네, T. 네, 거기 엣지에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생기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옮겨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치수를 뭐 500 엔터. 또 역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또 가이드라인을 500 엔터. 이렇게 그 다음에 투포인트 아크가 오른쪽 네, 그거 조금 확대하셔가지고 클릭. 여기랑 여긴가요? 네, 예, 양끝점을 클릭하면 보라색이 나와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꼭지점에서는 아니고 멀찌감치 거기서 더블 클릭만 하시면 돼. 그죠? 이렇게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렇죠. 그 다음에 푸시풀 P 눌러서 원하는 높이를 P요? 네, 푸시풀의 P 네. 면에 가져가면 이렇게 근데 높이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3000 엔터 치면 3000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너무 높으면 내가 낮추면 되는 거죠. 그죠? 얼마큼 낮출 때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2000 낮추면 이렇게 밑으로 방향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면을 이렇게 우리가 줌인 줌아웃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그죠? 휠을 굴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요 가이드라인은 네. 이 사람 있잖아요, 사람, 네. 사람이 약간 저는 가운데 원래 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요? 약간 저는 더 왼쪽으로 갔는데 가운데 온다는 게 뭐죠? 사람이? 얘가요. 네. 좀 더 이쪽 풀밭 쪽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서 있는 거니까 내가 선택해서 여기 이동 툴, 그죠? 무브로 여기 이제 기준점 찍어서 뭐 옮기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작업하는 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지금 화면 이동이랑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줌인 줌아웃은 커서 있는 데가 이제 줌인 줌아웃이 되고 이리저리 막 돌려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오빗이라고 하는 거. 요거 툴바가 요건데 거의 툴바를 안 누르고 휠 버튼 있죠? 휠 버튼을 눌러보세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휠 버튼이 뭐예요? 휠 버튼 굴리는 거죠. 동그란 거. 바퀴. 네네네. 이거 걔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오빗 이렇게 방향을 돌려볼 수 있는 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이동. 손바닥 있잖아요. 그죠? 손바닥. 그 녀석도 툴바를 누르지 않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빗을 한번 해보세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 이거 툴바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손바닥이 작동을 해요.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네네. 네네. 시프트를 떼면 오빗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게 툴바가 있지만 이게 명령어 작업하다 말고 갑자기 툴바를 클릭하면 명령어가 끊기잖아요. 네. 얘는 끊기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라인을 그리다가 여기서 라인으로 여기 처음 그리다가 또 확대해서 그리려고 그러면 또 확대했다가 또 줄였다가 그죠? 중간에 시프트 눌러서 화면 이동시켰다가 오빗 눌렀다가 이런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 툴바보다는 단축키 쓰시는 게 훨씬 편하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이렇게 우리가 드래그 선택할 때 드래그 선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는 거랑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는 거랑 달라요. 얘는 실선이고 얘는 점선이죠. 네. 이건 윈도우 선택이라고 하고 얘는 크로스라서 윈도우는 온전히 다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돼요. 온전히. 네. 근데 크로스는 걸친 것들이 전부 다 선택이 돼요. 네.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델 누르면 이런 애들 지워지겠죠. 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그 건축 태플이라서 일부러 이제 휴먼 스킬이란 말 쓰잖아요. 여기 사람 기준으로 해서 뭐 건물 높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명확한 치수가 안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조금 고민스러워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필요 없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뭐 지워도 되고 요거 이동이잖아요. 선택 먼저 하신 다음에 무브 툴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우리가 항상 무브 할 때는 이제 축에 나란하게 이동을 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그냥 검정색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동할 때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 번 클릭해서 무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 요런 이제 하단 끝점을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옮기는데 임의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빨간 축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여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치수만큼.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가 여기 나와요. 근데 빨간색일 때 내가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하셔야 축에 나란하게 이동을 하죠. 내가 지금 보시면 이쪽으로 뭐 5천만큼 이동하겠다. 지금 빨간색일 때 이렇게 클릭을 5천이 아니더라도 하셔도 돼. 그런 다음에 5천 엔터 치게 되면 5천에 맞게끔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있죠. 카피. 여기 보시면 얘가 무브, 얘는 푸시풀 올리는 거, 얘는 뭐 로테이트 회전, 얘는 팔로우 미, 그 다음에 얘는 스케일, 옵셋. 없는 게 뭐냐면 복사 명령이 없어요. 카피가, 그죠? 카피가 뭐라고 같이 쓰냐면 무브랑 같이 써요. 여기 보시면 설명 보시면 무브는 무브 스트레치 카피를 같이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선택을 하고 무브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를 한 번만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이 플러스 표시 보이죠? 네, 그러면 이게 복사 모드에 한 번 또 누르면 꺼져요. 이건 무브고 컨트롤 키 누르면 이렇게 그러면 무브랑 똑같아요. 클릭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치수 나오겠죠. 얼마 10m 그러면 내가 10000 엔터 이렇게 10m 만큼 복사가 되죠. 그러면 곧바로 또 꺼져요. 복사 모드가. 그럼 또 키우시면 돼요. 근데 스케치업 2021 중에서도 최신 버전은 이게 왜 자꾸만 꺼지니까 또 애들이 계속 켜지게끔 또 바꿔놨어요. 항상 이게 플러스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복사 모드인지 무브 모드인지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한번 요 박스 뭐 간단하지만 한번 지금 크기가 얼마냐면 제가 요거 디멘전으로 그렇죠? 간단하게 클릭해서 디멘전을 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 나와 있으니까 뭐 가장 기본 되는 박스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높이는 이렇게 되네, 그죠? 12m, 6m의 높이가 3000인 박스를 여기다가 한번 렉탱글이랑 푸시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사각형이 조금 전에 이상하게 그려지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요 빨간 점을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저런 일이 안 생기는데 추정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각형을 그리는데 제대로 그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사각형 그릴 때도 축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각형은 지금 어디에 그려지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색깔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그죠? 바닥에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뷰를 돌려서 하늘이 보이게끔 해서 인면 상태로 그리시면 얘가 녹색이 돼요. 그죠? 앞에다 그리는 거나 바닥에 그리는 거나 그 다음에 돌려서
좌우측으로 그려줄 때 색깔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이렇게 좌표측이 0인 부분에, 그래서 푸시풀로 이렇게 당기거나 위로 올리거나 이쪽을 뽑아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을 색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렉탱글 누르고 내가 바닥에 그리려고 그랬더니 자꾸만 이상한 점들을 얘가 추정을 해가지고 찌그러져. 오른쪽을 누르시면, 렉탱글 누르고 곧바로 오른쪽을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무조건 그려져요. 이번에는 키보드 왼쪽 방향 누르면 녹색 축으로도 그려지고, 위쪽 방향 누르면 파란색으로 굵게 되죠. 얘는 절대 기울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을 고정시켜 주시려고 그러면 내가 해당 요거 렉탱글이든 원도 다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렉탱글 그리신 다음에 위쪽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 보시면 파란색 Z축으로 그냥 두 번 누르면 안 되겠죠. 이렇게 굵게 나오는 건 축이 고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클릭해 가지고 12,000,6,000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곧바로 키보드로 12,000, 거기 커서 안 갖고 가도 됩니다. 거기 네, 지우지 않아도 그냥 곧바로 키보드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12,000,6,000 엔터. 그죠? 그 다음 나머지 애들은 조금 더블 클릭해서 그냥 지워주세요. 제가 글에서 설명한 것들이 있죠. 걔네들은 뭐 드래그해서 지우시든 델로 남으니까, 그죠? 그런 애들은 예. 그 다음에 푸시풀로 위쪽으로 3,000